안녕하세요. 예. 자, 안주 잘 보냈어요? 저 힘이 없어요. 자, 아침에 이제 쌀쌀한데 일교차 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5주차 수업이고요. 우리 수업도 이제 벌써 5주차 수업이네요. 자, 오늘도 중간반 있으니까 부지런히 좀 나가도록 하고요.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맞춰보죠. 자, 우리 저번주에 지구단위 계획부터 국토법 싹 마무리 졌는데요. 자, 1번에 자,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자, 요 의무적 지정 대상 물어봤죠. 요 두 가지.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그래서 정택이 그러죠. 정택이는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또 이번에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이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00%, 2배를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도시든 비도시든 똑같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은 1.5배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만 딱 완화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중 특광사 운수,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자, 기획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 건축한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행위 할 때는 일체 허가를 안 받습니다. 우리 건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 이때는 일체 허가 안 받죠. 또 니은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한다. 경작 농사 짓는 것도 허가 안 받죠. 디귿번은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죠. 또 리을번 자, 녹지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한대요. 그러면 토지 분할하는데 허가 받는 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 거기서는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 받아야죠. 그 다음 미음번 자, 관리 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자, 물건 쌓아둘 때 허가 받아라. 무슨 지역일 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관리 지역에서 물건 쌓아두니까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자, 세 개가 허가 대상이 되고요. 자, 이제 세 문제 풀었는데 벌써 힘들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특광자문서 허가권자는 주상 공업적. 자, 이 주상 공업적을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이미 개발이 끝난 것.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도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 자, 요게 키워드.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큰 건물 못 지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써보시라고. 이름들이 그냥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 5번 건축법령상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상 중요한 부분 6개 있네요.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4번 지붕틀이 정답입니다. 앞에 사이기둥, 작은 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 다 틀리죠. 깔끔하게 내기, 바보, 지주. 그다음 6번에 건축법령상의 일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래요. 그럼 400제곱미터일 때 일종 근생 5번 소매점. 그래서 소지천. 소매점하고 지역자치센터는 1000 미만 일종 근생. 나머지는 다 이종 근생이 되죠. 그럼 7번에 틀린 질문을 모두 고르셔. 자, 틀린 것만 쭉 볼게요. 1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요게 틀렸죠. 일부.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어디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이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2번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있어요. 용도지구 뭐 대표적으로 취락지구 같은 거 있죠.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였고 사는 마을, 그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재개발시켜주자 정비하려고 취락지구가 지정이 돼요. 그 취락지구를 다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럼 그 취락지구에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죠. 아유 엄청 한바닥이 되네요. 자, 5번 그럼 3번하고 4번 이런 것들은 다 맞고요. 5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이 아니고 3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했으면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실효. 그 5년짜리는 또 뭐였어요? 5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했으면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역시 다음 날 실효가 되죠. 그 다음 6번은 개발행 허가받은 건물의 연면적 5% 범위에서 확대나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는 게 원칙.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가 필요가 없다. 경미한 것은 다 줄인다 그랬어요. 사업기간을 단축,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근데 얘는 확대가 들어가고 틀렸죠.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절대 경미한 거 아니죠. 원칙대로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다음 7번에 기반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이 공공단체 대표적으로 지방공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 이체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기반설이 필요하면은 기반설 설치 조건부 허가하면서 보증금도 내라 할 수 있는데 뭐 틀렸어요? 공공단체. 자, 이런 공공단체나 공공기관, 국가나 지자체, 공공은 보증금 낸다.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보증금 낸다는 무조건 틀려요. 그다음 8번은 맞고요. 9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3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죠.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 그래서 도, 지, 기 세 개는 5년. 도, 지, 기. 도가 뭐요? 뭐 그럴 줄 알았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장 5년까지. 그 다음에 10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 자, 요게 키워드. 필요한 지역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해요. 정반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개발지,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절대 중복 지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 11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고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 갖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요거예요. 기반설 설치계획. 요거는 1년이에요. 1년.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 이유는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것.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2년 3년 지나도 다 늦어버리죠. 그 다음 12, 13 다 맞고요. 14번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관광휴게시설은 다중용 건물에 해당한다. 땡. 다중용 건물 문, 종, 파, 눈, 의, 숙 5천 이상. 문, 종, 파, 눈, 의, 숙 5천 이상. 관자 안 나오니까 관광휴게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문, 종, 파, 눈, 의, 숙 잘 들어두시고. 일단 이제 중간반 시험 볼 때 혹시 나올지도 몰라요. 혹시. 그래서 또 문종파는 의숙 애워도 또 그렇죠. 아무튼 저에게 애우는 거하고 문제 풀어갖고 맞추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저번 주 내용들 싹 훑어봤고요. 자, 오늘은 요약제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자, 저번 주에 적용 범위,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설비, 공작물까지 쫙 훑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이 건물에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해요. 먼저 이 건물 건축하거나 대수원할 때 건축법 적용한다라고 해서 자, 건축하고 대수원은 건축 허가 대상, 우리 좀 이따 볼 건축 허가 대상 행위로서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건축, 대수원. 건축이 뭐고 대수원이 뭐고 가장 기본.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이때도 건축법 적용. 얘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죠. 그래서 이 적용 대상 행위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요. 저는 173페이지에 적용 대상 행위 첫 번째 건축부터 봅니다. 자, 우리 건물을 건축한다. 됐다 크네요. 뒤에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는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고 이축 그러면 안 돼. 이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축인데 이축이라는 건 없고 이전. 그래서 요거는 요거부터.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곤축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신축부터 이 새로운 신자. 그래서 건물 새로 짓는 거죠.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축조한다. 이게 원칙적인 의미에서 신축. 새로 짓는데 2개가 더 있어요.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 여기서 키워드는 주된 건물 짓는다. 이거 나와도 신축이다. 딱 개념 잡아야죠. 그럼 부속 건물, 뭐 헛간이나 광, 변소 이런 거 있는 땅에다가 주택 같은 주된 건물 지었다. 주된 건물을 지으면 새 건물 짓는 거예요. 신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3번에 기존의 건물이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요것도 신축한다 그래요. 그래서 철거나 멸실돼서 종전 규모 초과해서 축조. 요것도 신축.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개축하고 재축한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축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 부속 건축만 있는데 주된 건물 축조,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 이 3가지를 신축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축은 증가 더 짓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이 있는 데죠. 기존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나 충수를 늘린다는 것은 더 짓는다 그죠? 더 짓게 되면 중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기존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의 옥상에다가 옥탑을 더 줬다. 그럼 당연히 옥탑 뭐 있다 그래요? 중축. 발코니 확장해서 면적을 늘렸다. 이것도 중축. 원래 한 층인데 막아서 2개 층을 만들었다. 이것도 충수 다 늘어났으니까 중축. 그러면 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이것도 중축이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는데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하여튼 늘어나면은 다 뭐 하는 거냐? 중축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개축은 고칠게. 재축은 다시재. 둘 다 다시 짓는데 원인이 달라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개축한다라고 하고요. 재축은 건물이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되었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은 재축. 그래서 개축하고 재축 뒤에 말이 같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그런데 원인만 다른 거니까 이거 딱 바꿔갖고 물어보는 게 단골 메뉴. 그래서 개축이 뭐에서 다시 짓는 거냐? 철거, 개처리.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친구 이름 개처리. 그래서 개축이 철거, 재축은 멸실. 둘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져야 돼요. 종전 규모. 그럼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아예 그냥 새 건물 짓는 거. 신축이라고 그러는 거죠.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리면 신축. 예를 들어서요. 자, 대지에 기존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가 너무 오래되었고 철거해 버리면 이제 건물이 없는 대지. 근데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졌다. 이거는 기존의 건물 다시 진 거죠. 이거 뭐 한다고 그러는 거냐? 개축. 그런데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이거는 원래 있던 걸 다시 진 게 아니죠. 그냥 아예 새 건물 짓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 신축. 그래서 종전 규모 초과해 버리면 이때는 신축한다 그래요. 항상 개축이나 재축은 종전 규모로. 그 다음에 이전. 자, 이전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또 잘 물어보죠. 자, 먼저 주요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이걸 다른 대지로 옮긴다. 그러면 또 틀려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에서. 그럼 1번지, 2번지. 자, 1번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1번지 건물을 그대로 2번지로 옮겨갔다. 이게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 얘기죠. 그럼 2번지 입장에서는 건물 없었는데 새로 짓게 된 거니까 뭐 한 거냐? 신축했다 그래요. 근데 2번지에 건물이 있었는데 1번지에 건물을 옮겨갔다. 있었는데 더 짓게 된 거니까 중축. 그래서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아니면 중축. 이전이 아니죠. 자, 이전은 뭐 같은 대지 1번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만 좀 바꿔주는 거. 요거를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이거 해체 안 하고 건물 옮긴다. 이 건물 옮길 수 있어요?
막 슈퍼맨이죠. 뽑아갖고 이렇게 옮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은 이전한다 이런 거 없죠. 이동식 주택 같은 거 특수한 경우에는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건축한다라고 하고 건축할 때는 새로 짓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고 이전. 그럼 이 중에서도 개념이 제일 큰 것은 무슨 행위냐? 신축. 없는 걸 새로 짓는 거니까 제일 현상 변화가 크죠. 그 다음에 더 짓는 거 중축. 개축하고 재축은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짓니까 현상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전은 위치만 조금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신축이 제일 큰 거니까 신축할 수 있다. 중축, 개축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중축을 할 수 있다. 개축이나 재축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되냐? 신축은 금지. 그래서 순서대로 신, 증, 개, 재, 이 건축이라도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게 되죠. 교재보 확인합니다. 먼저 신축.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 근데 가로 열고 기존 건물이 철거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철거나 멸실된 대지 다 포함해서요. 저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물을 축조한다. 이게 원칙적인 의미에서 신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로에 보면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 거기서 키워드는 주된 건물을 짓는다. 그것도 신축 포함하되 개축하고 재축하는 것은 제외. 그게 세 번째 개념. 그럼 개축이나 재축은 제외.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앞에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 철거나 멸실된 대지.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은 개축이나 재축. 이걸 제외한다. 그 말은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그때도 신축. 그다음 중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밑줄 있는데 면적, 충수, 높이 늘어나면은 더 짓게 되면은 중축. 그다음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가로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출 철거. 그래서 개축할 때 개자, 철거할 때 철자 동그라미 쳐갖고 개철이. 철거하고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한다. 그거를 개축. 일반에서 재축은 건물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 그러면 재축할 때 재자, 재해할 때 재자 맞춰주면 되죠. 재해. 그래서 재해로 멸실되었고 대지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다시 축조하는데요.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면적은 늘어나면 안 된다. 그죠? 면적은 그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수, 충수, 높이도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어디서 딱 끊고요. 그럼 동수, 충수,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니까 원칙은 재축도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그게 재축에서 특징. 동수, 충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때는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그럼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하면 재축할 때는 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다. 동수, 충수, 높이의 하나는 초과할 수 있다. 예외를 준다. 얘기죠. 이게 개축하고 차이점. 개축은 무조건 종전 규모로. 근데 재축은 재해로 멸실되었고 부득이하게 다시 짓는 거죠. 원칙은 종전 규모인데 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주겠다. 동수, 충수, 높이의 하나는 초과해도 재축으로 봐준다. 그 다음 이전. 자, 이전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게 첫 번째 논점.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또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 그래서 신증 개재.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시험 보고 그래서 힘들어요. 갈수록 얼굴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이게 그런데 시험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같이 힘들까?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또 오전에 수업 듣고 또 시험도 보고 하니까 힘들 거예요. 이 과정이 딱 넘어가면은 실력이 나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좀 힘들어도 이런 과정들 자꾸 참고 견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수원 보겠습니다. 대수원. 자, 대수원은 말 그대로 건물 크게 수선하는 거죠. 자, 건물의 기둥이나 부나 내력벽 등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데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거다 위치.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얘들 묶어갖고 뭐냐? 건축.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별도로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를 대수원이다라고 하고요. 이 대수원이 박스에 보면 8개가 있어요. 8개. 그 중에서도 요 5개. 요게 핵심 개념이에요. 요 5개. 이 개념 확실하게 이해돼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벽 하면 안 돼요.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힘받는 외벽 같은 내력벽을 증가하거나 해체, 없애는 거죠.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은 고치는 거고 변경은 바꾸는 거죠. 그럼 중간에 딱 끊은 이유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대손이 되고요.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30제곱미터 이상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손이다. OX. 자, 다시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손이다. OX. 오죠. 그래서 증설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10제곱미터를 하든 X가 살짝 들려요.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근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건 대손이다. 그럼 들리죠?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두 번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건물 외벽의 마감재 같은 거. 요것들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럼 외벽의 마감재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수선, 변경하는 것만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은 같죠. 그 다음에 3번,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럼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개수에 상관없이, 개수 안 써 있으니까 개수에 관계없이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3개 이상. 그럼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OX. 오죠. 이제 정신, 또 X가 왜 또 나와요? 그래서 해체할 때는 다 좋았는데 개수에 상관없이 2개를 해체하든 1개를 해체하든 다 대손.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3개 이상. 대들보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래서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 기준이 같네요.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 수선, 변경할 때만 각각 3개 이상.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요. 속으로 뭐 대답은 안 해도 속으로 다 틀리고 있어. 다 보여요. 자,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 합쳐갖고 3개를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OX. X죠. 합쳐갖고 3개가 아니고 각각 3개 이상. 그래서 각각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5개는 증설, 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나머지 6, 7, 8 그것들은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 뭐가 대손인지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6번에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밑줄. 그럼 방화구조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방화구조는 그냥 손댈면 다 대손이요. 또 7번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짜 밑줄.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계단도 손대면 다 대손인데, 그러니까 그 계단의 이름을 장난치죠. 5개 계단 그런 거 없어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고요. 그 다음 8번에 다가구 주택 밑줄,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 밑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우리 주택의 경계벽 터가지고 한 세대가 그냥 한 층을 다 쓴다. 넓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 되는 것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6, 7, 8 그거는 뭐가 대손인지 대상 자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8가지를 우리가 대손행위다라고 하고요. 그럼 대손은 그 박스 위에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축, 개축, 재축. 건축에는 해당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내력벽을 힘받는 외벽, 이 내력벽을 증설, 늘리는데 건축 면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손이 아니고 중축이 되는 거죠. 중축, 더 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손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냥 구조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은 타이틀에 보시듯이 완전 잘 물어보는 논차. 그럼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대요. 그래서 저번주에 건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일종은생 쭉 해갖고 용도가 몇 개 있었어요? 29개. 그러면 29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 경우의 수가 29 곱하기 28. 딱 몇 개요? 29 곱하기 28. 산수 안 돼요? 이게 812개인가?
딱 그 정도 있어요. 저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왔어요. 아무튼 800회가 넘는데 그거를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용도 변경의 규제를 위해서 다시 우리 건축법에서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요.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주고 이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받거나 신고해라. 다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용도 변경 공부하려면 시설군의 순서 요게 핵심. 그래서 앞글자 따고 그대로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산, 전, 문, 영교, 근주, 기. 그래서 앞대가리 그대로 따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자기 맘대로 영문산, 교주기 뭐 이딴 식으로 자기 맘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대가리 따는 것 중에서 우리 거의 공법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요거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시설군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군으로 재편성하는데 주된 기준은 이제 하중이라고 그래요. 하중. 건물이 받는 힘. 하중이 클수록 건물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그 얘기죠. 하중이 큰 건물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위험한 것부터 덜 위험한 것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갖고 9개 시설군으로 재편. 그럼 맨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가 딱 하나 들어가요.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용도의 건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주차장. 주차장 같은 거 있죠. 마트에 주차장 같은 데 와보면 기둥이 제일 촘촘하게 서 있죠. 왜? 하중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차 한 층에 차가 500대가 주차가 됐다. 한 대당 1톤만 잡아도 500톤 넘어가죠. 제일 하중이 크다. 그래서 가장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다. 그 얘기고요. 거꾸로 맨 밑에 기타 시설군. 여기에는 또 동식물 관련설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동식물 관련설 대표적인 건물 뭐 있을까요? 축사, 개돼지우리. 우리 저 시골에 노허가 주택 옆에 보면 슬라브 집에 얹어갖고 축사 같은 거 제일 허름하게 짓는 거죠. 제일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거다. 축사 무너졌다. 어떻게 돼요? 뭐 이제 그것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잔치 벌인다 그랬죠. 그래서 또 목 막히고 그러니까 새우젓 준비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잔치 벌이는 거. 제일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거. 그래서 맨 위에 자자, 맨 밑에 기동, 자자, 기동. 이거 보다 보면은 딱 정리되죠. 그다음 산업 등 설군이 제일 많습니다. 운수,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7개 쭉 들어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 얘는 이름대로 전기통신이니까 방송통신, 발전 2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에는 판매, 운동이요.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종근생 그 다음 교육복지시설군에는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 그래서 요 중간에 3개 시설군의 용도 이게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기출문제, 용도 변경 기출문제 보면 이 3개 시설군의 용도만 알아도 그냥 맞출 수 있게끔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개 시설군의 용도는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문화집회 시설군은 문, 종, 위, 관, 영업시설군은 판, 운, 숙, 다. 교육복지시설군의 의교, 노수, 야. 의교, 노수, 야. 그래서 이거 뭐 바꿔갖고 노교수의 야동 뭐 이렇게 외우죠. 요새 또 N번방 해갖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노교수의 야동 뭐 그렇게 외우던데 아무튼 편할 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 3개는 꼭 좀 외우시고. 그다음 근린생활시설군은 이름대로 근린생활시설군 1종근생, 2종근생. 주거업무시설군도 이름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데 교정 및 군사시설 이 교도소가 또 여기 들어가요. 그럼 교도소가 왜 주거 업무 시설군일까? 우리 교도소 뭐라 그래요? 큰 집, 큰 집이니까 집. 그래서 주거 업무 시설군 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29개 용도로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해 놓고 자 용도 바꾸는데 이종근생을 위락설로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바꾼다. 이런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상위시설군의 용도로 바꾼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용도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받아 갖고 할 수 있다. 이유는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걸 위험한 걸로 바꾸는 거죠. 올라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변경. 그래서 허가받아 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뭐 문화집회시설을 수련설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 하위설군으로 바꾼다 그래요. 이때는 용도 변경 신고만 해주면 되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신고해라.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다가구를 다세대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꾼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장 변경 신청. 자, 요것만 해주면 돼요. 건축물 대장에 단독주택으로 써있던 거를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세요. 대장 변경 신청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요. 용도 변경. 올라가면은 허가, 내려가면은 신고.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그래서 이거 갖고 물어보죠. 다음 중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만 외우면 그냥 한 문제 맞힌다 하기죠. 그래서 용도 변경 문제 물어봤다. 그럼 일단 옆에다 뭐부터 딱 써야 되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리고 여기에 용도를 또 옆에 다 쓰고 있어요. 그 다 쓰는데 10분 걸려. 10분. 또 그러다가 또 틀려갖고 뭐 하나 삐끗해갖고 잘못 써놓고 또 따지다가 또 10분 걸려갖고 풀고는 틀려. 그러니까 이거 무식하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요 세 개 있어요. 요것만 딱 옆에다 써놓고 따져오면 웬만한 거 여기서 다 걸려. 여기 다 걸리니까 그래서 요 중간에 세 개 있어요. 요게 핵심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용도 변경할 때 준용되는 규정. 이 용도 변경이 허가나 신고 대상,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대상인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이때는 용도 변경한 다음에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용도 변경했는지 검사받는 거. 사용 승인까지 받아라. 그 다음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이때는 이 용도 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설계해라. 그럼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라 그랬죠. 면적도 500 이상 넓어요. 아무나 설계했다가는 무너진다면.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 허가 대상일 때는 그 설계를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백사,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500건, 백사 500건. 근데 무슨 대상인지 그것도 물어보니까 허가 신고 대상일 때 백사, 허가 대상일 때 500건. 그럼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 받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각 언제 준용되는지 정리하고요. 자,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시설군. 일단 그 시설군 앞대가리 그대로 따갖고 그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래서 중간 거 3개. 문화집회설군, 영업설군, 교육복지설군. 그 3개 용도가 핵심.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가로 2번. 이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한다. 그럼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권자는 누구예요? 시, 군, 구청장.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고 이런 거 없어요. 시군, 구청장. 그래서 박스 1번 허가 대상은 건물의 용도를 상위군 올라가는 걸로 변경. 신고 대상은 하위군 내려가는 걸로 변경. 옆으로 합니다. 바로 3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 거기까지 다만 어쩌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이면 대장 변경 신청. 그다음 바로 4번의 준용규정. 준용규정은 용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적용한다 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있죠. 허가, 신고 대상인데 그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물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 승인 받아라 그 얘기요. 사용 승인할 때 사자 동그라미 백사.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 허가 대상인 경우 있죠. 허가 대상인 거. 이거 구조적으로 위험한 허가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려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사 할 때 건자 또는 500건. 허가 대상일 때 500건.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용도 변경. 그래서 적용 대상이 건축, 대선, 용도 변경 세 가지 이제 쫙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이 건축법 적용하는 지역, 당연히 건축법은 우리 국토에 적용하는데요. 자,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다 적용하는 곳을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건축법 다 적용하는 곳은 건물 많이 짓는 곳. 건물 많이 지어갖고 개발하니까 용도적으로 따지면은 도시 지역이에요. 그 다음 저 비도시라도 개발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
그럼 동은 도시적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읍. 우리 저 시골 가면은 읍내 정도 나가면 건물도 좀 많이 지고 개발되죠. 그래서 동이나 읍일 때. 그래서 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건축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건축법 모든 규정을 적용.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그럼 반대로 이 세 개가 다 아니에요. 세 개가 다 아니면은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적 적용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이 제한적 적용지역에서는 건축법 규정 중에서 딱 6개 규정은 적용을 안 합니다. 6개 규정만 적용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하는 거예요. 6개만 적용 안 하겠다. 그럼 6개 이게 뭐냐? 그거를 22회 때 그냥 물어본 거죠. 그래서 6개 적용 안 하는 규정 그거를 이제 알아야죠. 176페이지 한번 보면 적용 대상 지역 가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을 모두 적용한다. 건축법 다 적용하니까 전면적. 그래서 1번 국토법에 따른 도시적, 도시지역의 동그라미 1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2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동이나 읍 동그라미 3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번호명인 거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제한적 적용지역 국토법에 따른 도시적 및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그럼 결론은 그 세 개가 다 아니다 그죠?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닌 지역 이 세 개가 다 아닌 것은 다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부터 6번 딱 6개 나오죠. 6개는 적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6개가 뭐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1번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자에다 또 하나 칠까요? 우리 건축법도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그 대지 도로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야? 뭐 부적절한 관계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접도의무라 그러죠. 접도의무. 좀 이따 우리 배울 거예요. 또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것도 도로 도자 동그라미. 그다음 3번에 건축선의 지정 선자 4번도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 선자 5번에 방화지구 방 분할 제한할 때 6번은 분.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따니까 어떻게 돼요? 도도 선선 방분. 6개는 적용 안 한대요. 그래서 음악이에요. 음악 도도 선선 방분 아무튼 그래서 도도 선선 방분 자 이렇게 6가지 요거는 적용을 안 한다. 그럼 왜 적용 안 하는 거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보면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다. 이게 어디겠어요? 저 시골에 면이나 리, 노원가주택 한두 채 있을까 말까. 그럼 시골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궁벽한 시골. 그럼 우리 6개 규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건물 밀집 지역에 화재를 예방하기 저조하는 용도지구죠. 그럼 방화지구가 지정이 됐다. 건물 지을 때 불나도 넘어가지 않게끔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아주 시골에 노원가주택 한두 채 있을까 말까. 그런데 방화지구 중에서 내화 구조로 건축해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개는 적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3개가 모두 아닌 것은 6개 규정은 적용 안 한대요. 나머지 건축법 규정은 적용하는 거예요. 딱 이 6개만 적용을 안 한다. 그거를 제한적 적용적. 6개 규정 뭐 있다고요? 도도, 선선, 방분 아무튼 6개. 이거 딱 애워놓고 또 문제 풀면은 또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틀려봐야 또 정확하게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적용 범위. 그러면은 건축법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적용하는 거냐? 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장 건물의 건축. 자, 건물의 건축. 이 파트가 건축법은 핵심입니다. 자, 건물 건축하려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여기 건축법 11조.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고요. 얘는 한 문제 이상입니다. 작년 30회 시험에서는 건축허가 파트에서만 3문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제도고요. 이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하고 이 절차에 따라서 건축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하는 기준인데 유지관리 파트 요거는 건물 유지관리하는 법률 이 법률이 새로 생겨갖고 그 법률로 다 내용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공법에 원래 공부했던 내용들이 자꾸 다른 법으로 넘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공부할 게 점점 없어져.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건축 허가, 건축 절차 요 두 개가 핵심이 되고요. 자, 허가 받는 것도 절차 하나니까 일단 절차 저 뒤로 가서 186페이지 먼저 보세요. 186페이지 건축 절차. 우리 시험에 절차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럼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합니다. 자,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좀 드물죠. 건축주는 쉽게 얘기하면은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죠. 땅하고 돈. 잘 부러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일정한 자들로 계약합니다. 이 계약을 한 설계자가 이제 건물 설계부터 하죠. 설계는 주로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가 건축법에 맞게 멋진 디자인으로 건물을 설계. 그러면 설계도면 첨부해서 건축주는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 신청해요. 제가 이런 건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 내주세요. 신청.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내줘요. 그럼 이제 허가 받으면 설계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주는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부터 의무적으로 하고요. 공사에 착수해갖고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시공. 시공은 역시 건축자와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건설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시공자 공사하는데 시공자가 지 맘대로 공사하는 거 아니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좋은 자재 갖고 공사하는지 감독할 자, 감리자. 요 감리자 지정해서 감독하에 공사하고요. 요 감리자도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니까 그대로 설계한 건축사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감리자 감독하에 공사. 그래서 요 4명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요 4명을 묶어가지고 건축 관계자. 이 건물 건축과 관련된 자들이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건물 무너지면 책임질 사람들. 그래서 주위에 큰 건물 짓는 공사 현장이 있다. 그 공사 현장에 안내 표지판 이 4명 다 붙어 있죠.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받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대지 면적 얼마, 건폐율, 용적률. 우리 공법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거의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딱 보면 야 이거 공법에서 다 배웠는데 근데 모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4명을 건축 관계자다라고 하고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설계자든 감리자든 시공자든 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다 지동 갖고 계약해 갖고 정하니까 건축주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 시험에 뭐 물어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 공사 한 몇 달 지나고 공사 끝났어요. 그럼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 검사 받는 것을 사용 승인.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건물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절차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차는 당연히 보겠어요. 건축 허가. 요거 못 받으면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축 허가부터 언제 누구한테 와서 받는지 싹 보고요. 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났어요. 사용 승인 떨어져야 쓸 수가 있으니까 절차는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 요게 이제 핵심. 그거를 저번 주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다. 효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돈 내라고 지정한다고 그랬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야 돼요. 누가 돈 내라고 그랬어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고자들이 돈 내라. 그러면 건축허가 받으면은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얼마 내라 부과하죠.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내라고 그랬어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내주면 된다. 그래서 허가받고 2개월 내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내주면 되는 거죠.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야, 이게 월요일도 아닌데 영 뭐한 것 같아갖고. 자, 178페이지 사전 결정. 그러니까 사전 결정의 신청. 그럼 사전 결정은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거죠. 뭐를?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그래서 우리가 실익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으려면 땅부터 사는 거죠. 땅부터 덜컥 사갖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다. 낭패니까 땅 사기 전에 제가 요 땅에다가 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 그거를 사전 결정 신청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 1번. 자, 건축 허가 대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물 건축에 한해서 다음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봅니다. 또 하나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신청해요?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허가권자는 이 사전 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건물의 입지, 규모, 용도 사전에 결정해서, 즉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미리 결정해갖고 신청한 자에게 알려준다.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게요. 허가 내주기로 사전 결정했어요. 자, 그날부터 돈 모으기 시작하죠. 하루에 500원씩 저금통에 500원씩 모아갖고 20년 걸려갖고는 땅 사갖고는 허가 신청.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옆에 있지 맨 위에 실효. 이게 핵심.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는 이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2년 또는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 몇 줄? 땅 사갖고 건축 허가 신청이라. 안 하면 이 기간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 그래서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게요. 허가권자가 약속해 주는 거죠. 약속의 유효 기간은 몇 년? 2년. 약속. 2년 내 뭐를 신청해야 된다. 건축 허가. 28회 때 2년 내 착공 신고 안 하면 사전 결정 실효다. 2년만 딱 보고는 좋다고 그랬는데 다 틀린 문제요. 2년 내 착공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신청하라고요? 건축 허가를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입니다. 건축 허가. 자, 5부터는 좀 쉬었다 하죠.